강남 테헤란로 한 평에 8억씩도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죠. 그런데 이 한복판에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 바로 앞 건물 소유주는 한때 종합토지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강남의 부동산 재벌. 땅 주인은 이 회장님에게 땅을 팔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 뒤로 이 땅은 쓰레기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팔기도 쉽지 않고 건물을 짓기도 애매한 이 땅, 수십억의 대출까지 껴있는 이곳에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테헤란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테헤란로는 서울 강남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4km에 걸쳐 초고층 빌딩과 대기업 본사, 금융사와 IT 기업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테헤란로 한가운데 자리 잡은 2호선 선릉역, 이 역 주변으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땅값을 자랑합니다. 대로변과 접해 있고 역과 가까울수록 비싼데, 자리에 따라 평당 7억에서 8억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100억짜리 땅 하나 사면 700억에서 800억. 일반인들은 강남에 바늘 하나 꽂기 힘들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선릉역 사거리 높은 빌딩들 사이로 수십 년째 건물이 다 올라가지 못한 공사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토지 면적은 약 500평, 평당 8억으로 계산하면 땅값만 4천억. 이 정도 땅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올려서 수익을 내는 게 일반적일 텐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공사 현장은 오늘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건물과 그 옆 건물 역시 비슷한 처지. 중간 건물은 한때 세를 줬던 흔적이 보이지만 가게 간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녹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건물, 18년 전 사진과 비교해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건물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셔터가 내려간 1층 유리창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건물 어딜 봐도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부동산의 주인은 한 사람, 바로 강남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한 회장님입니다. 심지어 이 회장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의 다른 알짜배기 땅을 수천 평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1990년대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이 회장님은 서울에서 종합토지세를 가장 많이 냈던 인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당시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보다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는 3조에서 5조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 실제 이 선릉역 코너 자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 넓은 땅과 건물이 한 사람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껴있는 대출이 없다는 것. 이런 입지에 이 정도 규모의 땅과 건물을 대출 없이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정작 이 회장님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보통 이런 국내 최고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했고 성공하게 된 배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회장님이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게 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과거 여러 언론 보도에서 이와 관련된 의문이 다수 제기된 적은 있지만 워낙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라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 회장님은 왜 이곳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임대를 주지 않고 이런 상태로 놔두는 걸까? 이 건물 저 건물 한참을 돌아다니다 여기 한 건물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결국 돌아온 답변은 여기 회장님 마음이라는 것. 긴 뭐 맞는 말이긴 하죠. 대출이 껴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니어도 이미 수조 원대 자산가인데 뭘 하든 본인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토지와 건물들이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가장 큰 규모의 신축 현장은 5,120억, 중간 4층 규모의 건물은 3,430억, 그리고 마지막 119평짜리 대지는 1,160억에 올라와 있는데 거의 평당 10억씩 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여기를 이렇게 놔두다가 이제 와서 팔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회장님의 세 번째 건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만난 건물 관계자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옆쪽 공사 현장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회장님의 자녀분 중 한 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왕래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건물 출입구도 막혀 있고 건물 주변에는 쓰레기와 낙엽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 내부는 무슨 작업실로 사용됐던 것 같은데, 역시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지는 정말 오래되어 보이죠. 어쨌든 이 건물도 입지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선릉역에서 도보로 1분, 정면으로는 4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보행자 도로, 뒤쪽에도 1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건물 뒤쪽으로 오니 조금 이상한 공간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주 오래된 녹슨 철문 너머로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안쪽을 슬쩍 들여다보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부터 쌓였는지 모를 각종 쓰레기들이 한가득,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통과 물병이 유독 많이 보이는데 악취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철문 바로 뒤쪽에도 폐기물이 한가득 쌓여서 이 문을 열어준다 해도 출입은 쉽지 않아 보이죠. 바로 앞쪽 건물과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얇은 담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 테헤란로 인근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기는 대로변과 직접 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연히 평당 수억을 호가할 텐데 여기도 그냥 그 회장님이 놔두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토지는 앞 건물 회장님의 땅이 아닙니다. 현재 이 토지는 총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아니 이 강남 노다지 땅을 이들은 왜 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정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대지로 도로와도 접해 있어 건축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참 애매합니다. 이 땅의 넓이는 153.4제곱미터, 약 46평 정도인데 서울시 조례 기준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건물 바닥 면적이 30평도 안 됩니다. 심지어 현행법상 주차장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지하를 판다고 해도 이 면적으로는 차가 회전하기도 빠듯할 겁니다. 결국 자체 개발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수익성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다면 결국 인접한 토지와 합쳐서 개발을 해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앞 이 회장님의 땅과 합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회장님 땅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도 가설 건축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회장님이 됐든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사람이든 언젠가 정식 건축물을 짓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 땅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뒷땅과 함께 개발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토지 소유주는 앞 건물 회장님에게 이 땅을 팔려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생각한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컸다고 하죠. 아마도 이 회장님은 자기 땅과 합치지 않으면 이 땅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해당 토지 주인도 이 땅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꼭 필요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가격 조율에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상대는 조 단위의 재력가, 이미 강남 곳곳에 부동산을 놔두고 있는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뒷땅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죠. 이제는 관리도 아예 하지 않는 건지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한 빈 땅으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땅의 소유자는 상속과 매매를 거치며 바뀌어왔고, 일부 공유자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최근까지도 대출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도 여전히 이렇다 할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강남 노른자 땅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협상이라는 건 서로의 절실함이 비슷해야 성립하는 건데, 이 경우처럼 한쪽이 압도적인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은 언제나 그쪽 편이 됩니다. 그 사이 강남 한복판 46평짜리 땅의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례는 여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 특별해 보일 순 있지만, 이런 도시부터 저 시골 구석까지 대형 토지와 인접한 소규모 필지들이 이렇게 개발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묶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리고 한순간 협상에 실패해서 서로 감정이라도 상하는 날에는 대형 토지주는 그냥 건물을 올려버리고 자투리 땅 주인은 평생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계륵이 될 수 있죠.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적당히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이 회장님의 앞쪽 땅이 매물로 올라온 만큼 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이 뒷땅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